네, 진짜 수업 시작할게요. 네. 네, 오늘 셀렉션 얘기를 할 거고, 지난 시간까지 소팅했던 거, 그 다음으로 이어서 하기 좋은 주제라서 이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셀렉션 프로블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셀렉션 프로블럼을 리니어 타임 안에 풀 수 있는, 그러니까 워스트 케이스에는 아니지만 이제 평균적으로 리니어 타임 안에 풀 수 있는, 그러니까 5의 n 만에 풀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먼저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워스트 케이스에도 리니어 타임에 풀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이제 소개를 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 워스트 케이스의 이제 리니어 타임을 보장하는 그 부분이 좀 이론적인 내용이 많아서 조금 지루할 수는 있습니다만, 근데 한번 잘 보시면은 진짜 신박해요. 이게 어떻게 이렇게 5의 n을 보장할 수 있게 했지라는 그런 그 마음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셀렉션 프로블럼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배열이 주어지면은 그중 배열에 이제 이런 값들이 막 있는데, 이런 값들 중에서 i 번째로 작은 값을 찾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뭐 보통 이제 i는 보통 우리가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서 그 1로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우리 다들 컴퓨터 하는 사람들이니까 0번부터 시작한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니까 i가 4면은 다섯 번째로 작은 값을 찾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이런 배열이 주어졌을 때 이때 다섯 번째로 작은 값, 그러니까 i는 4일 때 그때 작은 값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딱 봤을 때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알고리즘이 바로 떠오르시나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알고리즘 문제를 풀고 있다라고 가정하면 어떻게 찾을 것 같아요? 지금 머릿속에 각자 나름대로 상상을 하고 계신 거죠? 그죠? 뭐 이런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제일 작은 값 찾는 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맞죠? 여기 얘에서는 처음에 앞에서부터 쭉 스캔하면서 제일 작은 값이 무엇인가 봤더니 얘가 제일 작네. 그럼 얘를 제외하고 나머지 중에서 그 다음에 제일 작은 애는 누군가 봤더니 얘가 제일 작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다시 처음부터 쭉 보면서 누가 제일 작나 봤더니 얘가 제일 작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가 제일 작나 했더니 그 다음에 작은 애가 얘네요. 오씨, 이거 i3이네. 네, 아무튼 네, 제 슬라이드에 오류가 많네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찾을 수 있잖아요. 맞죠? 그죠? 이렇게 찾을 수 있잖아요. 또 두 번째 방법은 뭐죠, 여러분들? 두 번째 방법은 정렬 먼저 한 다음에, 그죠? 정렬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앞에서 그냥 인덱스 i 번째에 있는 애를 뽑으면 되잖아요. 그죠? 이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맞죠? 그럼 첫 번째 방법의 경우에는 시간 복잡도가 어떻게 되죠? i가 그냥 i라고 하면은 전체 그 배열 안에 있는 값들의 개수가 n이면은 i 곱하기 n 되는 거 맞나요? 그죠? 근데 i가 최대 n까지 갈 수 있으니까, 뭐 정확하게는 n-1이지만 대략적으로 n까지 갈 수 있으니까 이 최악의 경우에는 세타의 n 제곱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그죠? 네, 그래서 좀 비효율적이다. 근데 정렬한 다음에 i 번째 찾는 거는 그나마 조금 더 빠른 것 같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정렬하는 데 걸리는 시간, 우리 알고리즘 많이 알고 있으니까 그 중에 뭐 머지 소트 이런 거 골라서 n 로그 n 하면 되겠죠? n 로그 n으로 정렬하고 그 다음에 그 i 번째 인덱스를 바로 뽑아내면 되니까 걔는 그냥 5의 1이잖아요. 세타의 1. 그러니까 n 로그 n 만에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힙소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조금 더 그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그냥 전체 데이터에 대해서 힙 자료 구조로 만드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여러분들? 우리 지지난 시간에 힙 배웠잖아요. 빌드 힙 하는데 시간 얼마나 걸리죠? 세타 n, 그쵸? 그냥 외우세요. 네. 이거는 여러분들 나중에 뭐 정보 처리 기사 이런 거 딸 때 문제 그 하나는 꼭 나옵니다. 네. 안 나오면은 뭐 어쩔 수 없고. 네. 근데 아무튼 빌드 힙 하는데 세타의 n만큼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 중에 그 i 번째로 작은 값을 뽑으려고 하면은 i번 힙에서 맥스를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 뽑을 때마다 로그 n만큼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i 곱하기 로그 n만큼 시간이 걸린다. 그죠? 얘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i가 최악의 경우 n이라고 하더라도 얘는 어차피 n 로그 n이 되잖아요.
그죠? i가 작을 때는 더 빨리 동작하고 그런 그런 그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 셀렉션 문제 로어 바운드는 몇일까요? 로어 바운드 최소 이만큼은 걸린다. 데이터를 한번 다 훑어야 되잖아요, 그죠? 데이터를 한번 싹 다 훑어야 되니까 결국에는 n만큼은 시간이 걸리겠죠, 맞죠? 그래서 배열의 모든 값을 한 번은 봐야 되기 때문에 오메가 n 정도는 필요하다. 근데 로어 바운드는 그렇고, 그러면 어퍼 바운드는 지금까지는 알고 있는 게 뭐 힙소트를 사용한 방법이나 정렬을 사용한 방법 이런 게 있으니까 지금까지는 n 로그 n 정도가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어퍼 바운드도 세타의 n에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여드릴 거예요. 네, 그리고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평균적으로 in expectation이니까 평균적으로 리니어 타임 안에, 그러니까 세타의 1만에 이제 이 셀렉션 문제를 푸는 이제 그런 알고리즘을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들 퀵소트 기억나시죠? 퀵소트에서 중요한 함수 하나가 있었잖아요. 그죠? 파티션 함수 기억나시죠? 파티션 함수가 뭐 하는 애였죠? 피봇 하나, 그죠? 예. 피봇 하나 골라서 걔 위치를 찾아가지고 걔보다 작은 애는 왼쪽, 큰 애는 오른쪽에 옮겨주는 그런 함수였잖아요. 그 함수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가 처음에 피봇을 여기다 딱 정해놓고 파티션 함수를 실행을 시키면은 얘 걸리는 시간은 전체 세타의 n만큼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이 6의 위치를 정확하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이 6의 위치는 변하지 않아요, 맞죠?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거는 6보다 작은 값들은 다 여기 있고 6보다 큰 값들은 여기 있어요, 맞죠? 근데 만약에 지금 6의 위치가 지금 4인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위치가 예를 들어서 i가 뭐 2였다 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사실 우리 여기 뒤에 있는 애들은 볼 필요 없죠. 이제 여기에서 다시 찾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여기서 또 그 피봇 가지고 그 위치 정해서 그 피봇을 기준으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인덱스가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를 보고 세기적으로 계속 쭉쭉 내려가면은, 그러면은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위치의 값을 찾을 수 있게 됩니다, 맞죠? 알고리즘 어렵지 않죠? 이 알고리즘을 우리가 퀵 셀렉트라고 얘기를 해요. 퀵 셀렉트. 그러니까 퀵소트의 그 파티션 함수를 사용해서 그 i번째 값을 찾는다 해서 이제 퀵 셀렉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전체 뭐 코드를 보면은 코드 이렇게 생겼고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그 순서대로 코드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왼쪽 그림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지금 그 i는 3번째로 작은 값을 찾는 거니까요. 뭐 우리말로 하면 4번째로 가장 작은 값을 찾고 싶은 이런 상황인데, 이때 뭐 그 퀵셀렉트 알고리즘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보면은 처음에 10을 가지고 그쵸 10을 가지고 이제 얘 위치를 찾게 됩니다. 그때 찾아보니까 요 위치가 되는 거고, 이때 10보다 작은 값은 여기, 큰 값은 여기인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게 i는 3이니까 여기 뒤에 있는 건 버리고 이쪽에서 재기적으로 다시 한 번 더 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번엔 피봇이 3이니까 또 3의 위치를 찾아가 보니까 여기로 갔죠. 여기로 갔으니까 이제 왼쪽은 3보다 작은 애, 오른쪽은 3보다 큰 애인데, 보니까 우리가 찾고자 하는 위치가 여기잖아요. 여기니까 여기에 속하죠. 오른쪽에 속하죠. 그래서 이제 왼쪽은 버리고 이제 오른쪽에서 다시 재기적으로 그 동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9를 또 피봇으로 정하고 9의 위치를 찾아봤더니 그냥 그 자리네요. 그러면은 다시 여기서 6을 피봇으로 또 한번 돌리고, 그죠? 6 위치를 찾아봤더니 마침 여기가 i번째네. 그러면은 정확하게 i번째로 작은 값은 6이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알고리즘 어떻게 동작하는지 바로 이해되시죠? 퀵셀렉트 알고리즘이었습니다. 네. 그럼 이 퀵셀렉트 알고리즘의 복잡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최선의 경우에는 어떤가요? 최선의 경우 그냥 피봇을 잡았더니 걔가 마침 딱 i번째에 있는 이런 경우잖아요. 그럴 때는 복잡도가 세타의 n이 되겠죠. 왜냐면은 파티션 알고리즘 자체가 세타의 n만큼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타의 n만큼 시간이 걸린다, 최선의 경우. 그럼 최악의 경우는 어때요? 최악의 경우
최악의 경우는 피봇의 그 위치가 피봇이 몇 번째로 작은 값인가 이렇게 봤더니 뭐 예를 들어서 i는 0인데 피봇은 항상 맨 마지막에 있는 이런 경우가 최악의 경우일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계속 반복해서 n번, n-1번, n-2번, n-3번 이렇게 반복하게 되니까 얘네들 다 더하면은 n제곱 나누기 2번 돼서 세타의 n제곱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는 n제곱만큼 시간이 걸린다. 근데 평균적으로는 이제 얼마나 걸리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우리 그 퀵소트 알고리즘 분석했던 거랑 비슷하게 분석하시면 돼요. 이것도 평균 시간 복잡도를 계산해야 되는데 이 평균 시간 복잡도는 세타의 n입니다. 요거를 이제 증명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피봇이 예를 들어서 k번째로 작은 값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피봇을 딱 골랐더니 그 피봇이 하필이면 k번째 작은 값이라고 하면은 이제 k번째 위치로 이렇게 이동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 이렇게 있었는데 원래 여기가 피봇이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이런 식으로 피봇이 이렇게 오고 여기가 지금 k번째인 거죠.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옮겨왔을 때 그 tn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가 이제 t의 k가 될 거고 여기가 t의 n-k-1이 될 거예요. 맞죠? 그래서 얘를 그러면은 평균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요 k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해가지고 n-1일 때까지 다 해서 그 모든 복잡도의 평균을 계산하면은 그게 평균 시간 복잡도가 되겠죠. 그렇게 계산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k번째로 작은 값이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근데 k가 0에서 n-1까지 이제 고르게 분포한다고 가정하면은 얘네들을 다 계산한 다음에 평균을 때리면 되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k가 0일 때부터 n-1일 때까지 얘네들 다 더하고 그거를 n분의 1 하면은 그럼 평균이 되겠습니다. 맞죠? 그렇게 하고 여기 뒤에 여기에 붙는 거는 C0n 요거 붙는 거 뭐냐면은 파티션 하는 그 과정이 세타의 n만큼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오버헤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또 정리를 하면은 요 밑에처럼 됩니다. 정리를 하면은 얘는 왜 이렇게 되냐면은 또 이게 tk와 tn-k-1에 이제 max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정을 하는 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정한다기보다는 이제 substitution 메소드를 사용할 때는 어떤 tk가 있고 그래서 k보다 어떤 작은 뭐 t라고 할까요? t가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된다고 가정을 일단 하잖아요. 그죠? 일단 이렇게 가정을 하는데 그럼 요거를 쭉 전개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은 max의 t0 tn-1 더하기 max의 t1 tn-2 이렇게 더하기 max의 t2 tn-2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그죠? 점점점 이렇게 해서 더하기 max의 t의 n-1 t의 0 이렇게 되죠. 그죠? 근데 요거 중간에 반 딱 나누면은 그 위랑 아래랑 똑같아지잖아요. 맞죠? 이게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랑 둘 다 비교를 해야 되긴 하는데 근데 여기 내림으로 하면은 어차피 요것보다 요게 더 크다는 게 너무나 당연하게 나옵니다. 이제 맨 그 가운데에 있는 애가 이제 두 번 계산이 되거든요. 여기 이 경우에는. 그래서 얘가 크거나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n 나누기 2부터 n-1까지 tk를 더한 것에 곱하기 2를 하면은 그게 요것보다 커지기 때문에 이 수식보다는 얘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나면은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증명할 수 있습니다. 뒤에 그 증명 과정이 나오는데 여기에 그냥 substitution 메소드 그냥 적용하면 바로 돼요. 요거는 제가 굳이 지금 증명을 하진 않겠습니다. 지금 요거 하면은 왠지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요거 수식 보면은 바로 이해되실 거거든요. 차근차근 하나씩 보면은 이해되실 거예요. 이해 안 되시면은
질문해 주세요. 아시겠죠? 네, 여기는 이렇게 돼서 이제 이렇게 쭉 증명하다 보면은 결국 tn이 cn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게 증명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 세타의 n이다. 그러니까 5의 n을 증명했는데 로어 바운드가 오메가 n이니까 그냥 세타의 n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균 시간 복잡도가 세타의 n인 퀵 셀렉트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요거 꼭 보세요. 한번 이거 직접 한번 해보는 거랑 안 해보는 거랑 느낌이 조금 다릅니다.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살펴볼 거는 이제 워스트 케이스에도 리니어 타임이 보장되는 그 알고리즘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요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럼 요걸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질문해보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만약에 그 파티션 함수가 항상 그 입력을 1대 9의 비율로 나눈다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i가 항상 9 부분에 존재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시간 복잡도가 어떻게 될까요? 물론 여기 슬라이드에 다 써있긴 한데, 네, 그때 시간 복잡도가 어떻게 될까요? 네, 점화식은 이렇게 쓸 수 있죠. 점화식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는 바로 그 느낌이 오세요? tn이 전체를 1대 9로 나누는데 이제 9 부분에 있으니까 이제 9 쪽으로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t의 10분의 9n이 되고, 이제 뒤에는 이제 파티션을 위한 그 시간 복잡도가 되겠죠. 이렇게 점화식이 나오는데, 이 점화식을 우리 배운 마스터 메소드를 사용해서 증명을 해보면, 꼭 마스터 메소드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그냥 여러분들 전개 다 해가지고 푸셔도 상관없는데, 마스터 메소드를 한번 적용을 해보면은 그 케이스 세 번째 게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 게 나오게 돼서, 그래서 여기 뒤에 n이 붙어 있으니까 전체 복잡도가 세타의 n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근데 좀 이상하죠? 분명히 1대 9로 나뉘니까 뭔가 더 복잡도가 늘어날 것 같이 생겼는데, 그죠? 전체를 10개로 나눠서 그 중에 9개 부분에 들어가고, 또 그걸 또 10개로 나눠서 또 9개 부분에 들어가고, 이러니까 뭔가 워스트 케이스랑 비슷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왠지 뭐 n제곱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느낌상. 근데 막상 해보면은 세타의 n이 나옵니다. 놀랍죠? 근데 요거는 사실 간단히 생각해보면은 어떻게 보면 또 당연한 거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그 리컬전 트리 메소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처음에 n개가 있고, 그 다음에 9 나누기 n개가, 10분의 9n이 있고, 그죠? 근데 어차피 얘는 나뉘는 게 없으니까 그냥 일자로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는 10분의 9의 제곱의 n 이렇게 되고, 그 다음은 10분의 9의 3승의 n 이렇게 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럼 요 트리의 뭐 그냥 패스지만 이 트리의 깊이가 어떻게 되죠? 깊이가 로그의 n 이렇게 되잖아요. 맞죠? 같은 비율로 떨어지니까 결국 로그의 n이 됩니다. 로그의 n이 되는데, 근데 요 뒤에 있는 얘는 여기 요 각각의 수식에 대해서 그 세타의 n만큼 동작을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게 요거를 압도해서, 요 깊이로 내려가는 거를 압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세타의 n만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마스터 메소드 적용해도 되고, 이런 식으로 리커전 트리를 한번 쭉 적용을 해봐도 좋습니다. 만약에 의심되는 사람은 요걸 한번 전개를 한번 쭉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세타의 n이 된다는 거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근데 놀랍게도 1대 9가 아니고 1대 99여도 똑같이 세타의 n이 나와요. 1대 99여도 1대 999여도 똑같이 세타의 n이 나옵니다. 다만 컨스탄트 값이 많이 올라갈 뿐이에요. 결국 이제 복잡도 상으로는 결국엔 세타의 n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뭐냐면은, 어떤 입력을 특정 비율로 나누게 되면 그게 1대 99든 1대 999든 1대 9든 상관없이 특정 비율로 나누게 되면은 결국에는 그 전체 복잡도가 세타의 n이 돼요. 요거 여기 받아들여지세요? 여러분들? 이해되세요? 괜찮아요?
혹시 질문 있나요? 좀 잘 안 받아들여진다. 잘 모르겠다. 다음 뭐 영상을 봐야 될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인가요? 네,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네, 지금 질문하기 어려우시면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세타의 n 특정 비율로 나누면은 세타의 n이 된다. 그러면은 특정 비율로 나눠지게끔 알고리즘을 구성하면 되겠네요. 근데 단 조건은 나누는 오버헤드가 그 5의 n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돼요. 왜냐면 뒤에 붙는 요 값이 n보다 커지면은 이 마스터 메소드를 적용해도 이게 복잡도가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뒤에도 꼭 오버헤드가 5의 n 혹은 세타의 n이어야 한다. 요게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 알고리즘이 뭐냐면은 미디안 오브 메디안이라는 알고리즘인데, 미디안 오브 미디언즈라는 알고리즘인데, 여러분들 전체 값들을 5개씩 쪼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5개씩 그룹을 짓는 거예요. 그 전체 배열의 값들이 있으면은 5개씩 이렇게 자르는 거죠. 자른 다음에 그 각각 자른 그룹들마다 중앙값을 구해요. 그러니까 방법 먼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중앙값을 구해요. 중앙값을 구한 다음에 그 중앙값들의 중앙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걔가 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기 이제 그룹을 5개씩 지어놓고, 이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그 5로 나눠 떨어지지 않아서 뭐 이런 애도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그룹을 지어놓은 다음에 그 각각의 그룹의 중앙값을 다 계산을 했어요. 중앙값을 계산을 한 다음에 그 중앙값들 중에서도 중앙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중앙값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얘를 계산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주장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은, 얘를 만약에 그 파티션하는 그 피봇으로 사용하면은, 원래는 우리가 파티션 피봇을 정할 때 그냥 맨 오른쪽에 있는 걸 그냥 단순하게 정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정하는 게 아니고 이 중앙값들의 중앙값을 계산을 한 다음에 얘를 피봇으로 정하면, 그러면은 항상 전체 범위의 30%에서 70% 사이에 그 피봇이 존재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전체 범위 중에 그 피봇을 저런 식으로 정하게 되면은 여기가 30이고 여기가 이제 30이라고 하면은 여기 피봇은 항상 여기 사이 어딘가에 위치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절대 있을 수 없다. 항상 여기 어딘가에 존재한다. 라는 것을 보장하게 됩니다. 중앙값들의 중앙값, 얘는 항상 전체의 요 밑에 위에 30% 사이에 존재하게 된다. 그러면은 우리가 요 피봇을 찾는데 만약에 5의 n만큼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뭐 세타의 n 혹은 5의 n만큼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은, 그럼 앞에서 얘기한 이 조건을 만족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특정 비율로 나누죠. 그러니까 30% 이상 벗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큰 부분이 항상 70%에 속하잖아요. 아무리 커도 70%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워스트 케이스에도 70%에 속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세타의 n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의 그 수도코드는 뭐 이렇게 생겼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전체 코드를 다 작성을 하려다가 보니까 요 부분이 이제 코드로 쓰면은 좀 많이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그냥 제가 한글로 썼습니다. 그 mom select라는 함수로 작성을 했고요. 요 위에 부분은 그 딱 나눠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개수가 5로 나눠 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 뒤에 그 큰 값들을 맨 뒤로 보내서 걔는 이제 그 우리가 처리하려고 하는 MOM을 찾을 때, 그러니까 미디언 오브 미디언스를 찾을 때 제외를 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5의 배수가 되게끔 이제 조정하는 그런 과정이 이제 첫 번째 여기에 있는 거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남아있는 데이터들을 5개씩 묶어서 n 나누기 5개의 그룹으로 나눕니다. 그 다음에 각 그룹마다 중앙값을 계산을 해요. 그 다음에 중앙값들의 중앙값을 계산을 할 때는 이 중앙값들이 좀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데이터가 만약에 100개였으면은
나누기 5 하면 20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서 또 중앙값을 찾아야 되니까 그때 재기적으로 이 MOM 셀렉트를 호출을 합니다. 여기서 그걸 가지고 중앙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재기적으로 계산한 다음에 어떤 중앙값을 구했으면은 걔를 이제 그 퀵 셀렉트 알고리즘의 피봇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밑에 부분은 퀵 셀렉트 알고리즘이랑 동일하게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파티션 그 피봇을 걔로 정한 다음에 이제 파티션 하면은 그 파티션 위치를 받아와서 만약에 P가 I랑 같으면은 걔를 그냥 리턴하고, 만약에 작으면은 왼쪽에서, 크면은 오른쪽에서 재기적으로 호출을 한다. 이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동작 방식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게 왜 70% 그러니까 30%에서 70% 사이로 보장이 되는가를 잠깐 보여드리면은 이렇습니다. 전체 그 영역 중에서 MOM을 찾으면은 얘를 찾으면은 여기 왼쪽에 있는 미디안들은 이 15보다 작다는 게 보장이 되죠. 그죠? 그리고 이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15보다 크다는 게 보장이 되잖아요. 그죠? 맞죠? 그러면은 여기 이 초록색으로 제가 표시하는 이 부분은 15보다는 무조건 다 크겠네요. 그죠? 왜냐면은 얘네들이 각각 미디안 이 5개 중에 미디안이니까 여기는 얘보다 작을 거고 여기는 얘보다 클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 영역에 있는 애들은 무조건 15보다 큽니다. 맞죠? 그리고 요 영역에 있는 애들은 15보다 작아요. 맞죠? 조금 더 확대를 해서 그리면은 여기 부분은 15보다 크거나 같고 요 부분은 15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요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요. 만약에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지금 여기 회색으로 표시한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은 15보다 크거나 작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여기는 모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최악의 경우는 한쪽으로 쏠리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이 회색이었던 이 부분들이 전부 다 이 미디안보다 큰 경우, 이런 경우가 최악의 경우잖아요. 혹은 얘보다 작은 경우가 최악의 경우인데 이 경우에 이 파란색의 영역이 비율이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이걸 계산 한번 해보면은 전체 데이터의 개수를 n이라고 하고 전체 데이터의 개수를 n이라고 하고 이제 그룹의 수는 이제 n 나누기 5라고 하면은 그죠? n 나누기 5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여기 영역의 크기는 여기 영역의 개수는 어떻게 되죠? 전체 그룹의 개수 나누기 2 한 것을 내림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더하기 1 해서 곱하기 3한 거랑 같죠. 그러니까 지금 내림하면 요만큼이고 더하기 1 하면 얘고 그죠? 걔를 곱하기 3 3개씩 있잖아요. 그래서 요게 되는데 얘가 2분의 3g보다는 크거나 같습니다. 맞죠? 요 빨간색 영역이 2분의 3g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요 전체 중에서 이 빨간색 영역을 빼면은 그럼 이게 파란색 영역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계산해 보면은 전체가 그룹의 수가 g고 여기가 5개니까 5g가 될 텐데 5g 빼기 2분의 3g 한 것보다는 얘가 작거나 같을 거 아니에요. 그죠? 빨간색 영역보다 얘가 빨간색 영역이 2분의 3g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그래서 이 파란색 영역은 항상 2분의 7g보다는 작거나 같고 이걸 g를 n으로 바꾸면은 10분의 7n보다는 작거나 같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파란색의 영역이 항상 10분의 7n보다는 작거나 같게 된다. 이게 보장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제 뭐 최악의 경우 시간 복잡도를 증명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 깊게 볼 거는 요 점화식이 어떻게 나왔는가, 요거를 한번 보고 나시면은 요 밑에 증명은 여태까지 했던 그 substitution 메소드를 사용해서 그냥 바로 증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점화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보면은 여기 앞에 수식에서 여기 앞에 코드에서 이 3번 부분, 요 3번 부분이 재기적으로 호출하는 부분이잖아요. 여기 밑에도 재기적으로 호출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여기에서 재기적으로 호출할 때는 전체 데이터 n 중에서 5로 나눈 애들만큼만
그 찾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미디안들 중에서 미디안을 찾는 거니까 n 나누기 5만큼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t n 나누기 5 이게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요 밑에서 여기서 제기함수를 돌릴 때는 그러면은 우리가 피봇이 항상 10분의 7보다는 그러니까 10분의 7 n보다는 작거나 같은 위치에 존재한다 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t의 10분의 7 n보다는 작거나 같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 더하기 그 뒤에는 이제 파티션하고 그리고 우리 그 MOM 찾는 그 오버헤드까지 해서 그냥 n만큼 그 세타에 n만큼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서브스티튜션 메소드 사용해서 이제 증명을 해보면은 그냥 이렇게 나와서 이제 뭐 어떤 조건에서는 tn이 cn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게 증명이 돼요. 됐죠? 증명 안 하니까 시간이 많이 남네요. 증명해볼까요?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들 하실 수 있죠? 제가 서브스티튜션 메소드 사용해서 증명 여러 번 했잖아요. 이제 그 방식이랑 똑같은 방식으로 증명을 해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그 여러분들 중간고사 보시기 전에 한 번씩은 꼭 해보세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 생각보다는 훨씬 빨리 끝났네요. 질문 있나요 혹시? 질문? 네. 네. 요 부분이요? 네. 여기서 트리의 네. 높이가 로그 n인데 근데 트리 층마다 n의 연산을 해서 결국에 네. n 로그 n이 되지 않느냐? 아, 근데 그게 점차 같은 비율로 줄어들잖아요. 그 n 로그 n 로그 n 로그 n 로그 n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로그 n 하고 그 나눠진 것의 로그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n 로그 n은 아니에요. 근데 이걸 증명하는 거는 사실 약간 복잡하기는 한데 이것도 한번 전개를 해보면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한번 전개를 해볼까요? 그러면은 얘가 저도 해보지 않아서 한 번에 될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봅시다. tn은 t의 10분의 9n 더하기 c0n 이렇게 되고 얘는 또 이거 전개를 해보면은 10분의 t의 10분의 9의 제곱의 n 더하기 10분의 9의 어떻게 돼? 10분의 9의 c0 10분의 9의 n 더하기 c0n 이렇게 되고 이렇게 쭉 내려가다 보면은 결국엔 얘가 c0의 n 더하기 10분의 9n 더하기 10분의 9의 제곱 n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10분의 뭐 9의 뭐 k승의 n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c0의 n 하고 1 더하기 10분의 9 더하기 10분의 뭐 9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얘가 상수죠. 1-r분의 초항 이렇게 돼서 상수기 때문에 결국에는 c0n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네. 또 질문 있나요? 네. 워스트 케이스 시나리오. 어떤 거? 미디안 오브 미디안 쓰세요? 아니면 여기서 워스트 케이스 시나리오. 네. 여기서 그 파란색 부분 있잖아요. 네. 네. 여기가 잘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파란색 부분 크기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냥 요거 그림으로 보시면은 여기가 전체가 개수가 G잖아요. 여기는 3이고 여기 크기가 5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 부분 영역 얼마죠? 여기는 그냥 대충 봤을 때 전체 그룹수 나누기 2 한 것에 로우를 하면은 그러니까 전체 그룹수가 지금 7이면은 7 나누기 2 하면 3.5잖아요. 근데 이걸 내림하면 3이잖아요. 그게 어느 부분이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맞죠? 여기에다가 여기 지금 요 미디안이 존재하는 요 부분 더하기 1. 그죠? 그래서 1 더한 거고
이거 곱하기 3 하면 이게 빨간색 영역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파란색 플러스 빨간색 다 하면은 전체가 G고 여기가 5니까 5G가 되잖아요. 그럼 5G 빼기 요 영역, 이게 2분의 3G보다 크게 되는데, 그래서 2분의 3G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됐어요? 네. 네, 또 질문. 아까 뭐, 예. 수도 코드에서. 각 네. 그룹마다 중앙값을 구하는 그 시간 복잡도도 세타의 n 이하로 돼야 돼요. 그렇죠. 근데 5개 중에서 중앙값을 찾는 거는 세타의 1만큼 시간이 걸린다고 가정을 하겠죠. 5개니까. 소팅이 n 로그 n인데 그냥 5 로그 5 해봐야 얘 그냥 상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얘는 상수 시간만큼 걸린다. 네. 아, 근데 이제 각 그룹마다 다 구하는 거니까 각 그룹은 세타의 1만큼 걸리는데 n 나누기 5만큼의 그룹이 있으니까 얘 전체는 이제 세타의 n만큼의 시간이 걸리겠네요. 네. 네. 또 질문 있나요? 없어요? 네. 이 알고리즘이 의미 있는 성능 개선을 가지려면 대충 n이 몇일 때부터 실제 비교를 볼 때에서 쓰는 거가 있는 글쎄요. 저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근데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뭐랄까 이론적인 알고리즘이고요. 실제로는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워낙 코드가 복잡하고 컨스탄트 팩터가 너무 크다 보니까 굉장히 좋은 지적인데요. 실제로는 많이 안 씁니다. 실제로는 많이 안 쓰고 그냥 퀵셀렉트 알고리즘을 보통 그냥 써요. 그래서 뭐 글쎄요, 뭐 실험을 해봐야 알겠지만 또 컴퓨팅 성능이나 뭐 이런 환경에 따라서 좀 다르긴 다를 텐데, 뭐 글쎄요, 적어도 뭐 몇백만은 돼야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을까요? 최소한. 네. 그리고 아마 그렇게 돼도 워스트 케이스일 경우에만 얘가 더 좋은 거기 때문에 그 퀵셀렉트 알고리즘이 일반적인 경우에는 훨씬 더 빨리 동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 그 사용처를 굳이 찾자면은 다른 거랑 비슷하게 리얼타임 알고리즘을 구현해야 되는 그런 상황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 뭐 그런 상황이라던가, 브레이크 밟기를 눌렀는데 바로 브레이크가 안 되고 연산 한참 되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뭐 생명과 관련이 있거나 좀 어떤 주어진 시간 안에 반드시 끝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런 알고리즘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질문 있나요? 네, 그러면은 좀 이르긴 하지만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